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13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 조선에서는 방공령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유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쌀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함경도, 또 경상도, 평안도의 감사들이 곡물 유출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죠. 자, 그리고 동학이 많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대 교주 최시영이 조직을 정비하고 동경대전, 용담유사 같은 교리를 갖다가 편찬하게 됩니다. 일대 교주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여 교조 신원운동이 공주 삼례 보훈에서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내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라도 고부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군수가 부정과 비리를 하게 되자 여기에 참지 못하고 전봉준이 고부에서 농민들을 데리고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동학농민군들은 1차,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1차 봉기는 광군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황토현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에 놀라서 동학농민군들과 전주에서 화해를 위한 약속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동학교도들에게 해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동학교도들은 그들의 주장이 간철되기를 바랬고, 또한 당시 이 동학농민운동으로 호남 지역이 상당히 무질서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호남 지역에 설치하여 질서를 바로잡고 또 동학교도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하여 집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산되었던 동학교도들이 다시 봉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본 군인이 우리나라의 경복궁에 점령을 하여 고종과 명성황후를 가두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았는데요. 일본군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화가 난 동학교도들은 남접과 북접이 합세를 해서 정부군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였는데요. 이 우금치 전투에서는 동학교도들이 크게 패하게 되었고요. 순창에서 동학교도들을 갖다가 움직였던 전봉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학난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동학은 실패로 끝났지만 동학이 가지는 그 의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의의,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보면 반봉건, 반외세 민족운동이었다. 반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라. 또 가부의 재가를 허용하라든가 또 그 조세 제도를 개혁하라든가 그 정부의 좋지 않은 정책에 대하여 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또 반외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일본이 우리에 대한 침략 야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동학란은 실패했지만 동학교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갑오개혁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과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중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갑오개혁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갑오개혁. 자, 1차 갑오개혁 때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서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이 군국기무처에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자, 과거제 폐지, 조세급납화. 자, 조세급납화라고 하는 것은 조세를 돈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현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량형 통일. 자, 그리고 특징적인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또 조혼금지, 가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개혁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대원군이 하야를 또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김홍집과 박용효가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개혁 의지를 담은 홍범 14조를 발표합니다. 이 홍범 14조 속에도 개혁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고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재판소 설치,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런 개혁적인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을미사변은 조선의 칠러 정책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었다. 당시의 명성황후, 민씨 세력이 러시아와 친하려고 하자 일본이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칠러 정책을 쓰고 있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일본은 다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혁을 을미개혁. 이 을미개혁은 바로 3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갑오개혁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3차 갑오개혁은 을미개혁입니다. 내용은 연호를 사용하고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자, 머리를 짧게 깎는 거죠. 상투를 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태양력 사용, 우편사무, 소학교, 오늘날의 초등학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반발하는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을미의병이 일어나는데요. 을미의병의 원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을미사변과 머리를 짧게 깎아라고 하는 이런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들이 특히 반발하면서 의병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의병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은 유인석과 이소홍 같은 유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를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 우리나라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독립협회를 세운 인물은 서재필과 같은 계아파 지식인들이었고요. 독립협회에서는 자주독립, 자유민권, 자강개혁,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의 힘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의지를 담아서 독립문을 세웠고 또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와 비슷한 것이 간민공동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하여 서로 발표하고 논하는 것이었다면 간민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와 백성들이 모여서 이 정치에 대한 공동 해결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헌의 6조를 제시합니다. 이 헌의 6조 속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의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의회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가 조선 정부를 비난하게 되자 조선 정부에서는 황국협회를 이용을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입니다. 자, 대한제국. 자,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옵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광무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무개혁의 내용은 주로 전제 군주제를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옛날식으로 황제의 권한을 강화해서 황제가 정권을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대한국 국제였고 이것이 광무개혁의 내용이죠. 자, 그 이외에 양전사업, 또 지계 발급,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토지 문서를 지계라고 했죠. 또 학교를 설립하고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의 주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제, 즉 왕이 정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이제는 왕도 왕이라고 하지 않고 황제라고 해서 황제권 강화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개혁은 뜻대로 되지 못하였어요. 이유는 역시 재정이 부족했던 거죠. 자, 다음에는 문제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친일 내각이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으로 일어난 것은 어떤 사건이냐?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일어났던 것은 4번에 있는 을미의병입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에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로 맞는 것은 기억 과거제 폐지, 니은 도량령 통일, 디귿 신분제 폐지, 리을 조혼 금지, 미음 가부의 계가 허용, 비읍 조세 급납화. 아주 획기적인 개혁의 내용이 담기고 있습니다. 1. 가보개혁, 2. 아간판천, 3. 이모군란, 4. 강화도 조약. 자, 정답은 가보개혁, 제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었죠. 자, 3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 이름은 1894년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파병 소식을 접한 뒤 정부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하였다. 이후
전라도 각지에 자치기구인 가를 설치하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자, 동학농민군들이 호남 지역에 설치한 자치기구가 무엇인가 묻고 있죠. 1. 별기군, 2. 집강소, 3. 총독부, 4. 통감부. 정답은 2번의 집강소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단체로 바른 것은 토론회와 연설회를 자주 열어 민중을 계몽하였다.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다.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도 전개하였다. 간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채택하고 근대적 의회를 설립하였다. 자, 이 단체는 1. 황국협회, 2. 독립협회, 3. 군국기무처, 4. 우정총국. 자, 정답은 독립협회였죠.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입니다. 자, 5번. 동학농민군의 주장과 갑오개혁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공통되는 것은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의 주장과 갑오개혁의 공통점을 찾는 거죠. 자, 맞게 짝지어지는 것은 신분제도 개혁과 종교의 자유, 2. 토지제도 개혁과 개화정책 반대, 3. 신분제도 철폐와 조세제도 개혁, 4. 가부의 개가 허용, 호조의 재정 일원화. 자, 동학농민군들과 갑오개혁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개혁은 3번 되겠습니다. 신분제도 철폐, 조세제도 개혁이죠. 이상으로 1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